안녕하세요. 다교미나추의 다교미입니다. 제 가슴 속에 숨겨온 이야기를 풀어놓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다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저번 공무원 퇴사를 주제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제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고 영상 속의 제 모습과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정말 여러 번 제 영상을 제가 스스로 돌려봤어요. 이 스스로에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나마 혼자라도 해소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의 주저리는 부모입니다. 오늘의 주저리 주제가 조금은 무겁게 다가오네요. 제가 이번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그 8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그 흑자일스님의 K-호미 문화 문제라는 영상을 보고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자,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은 약 40여 년 전 과거로 돌아갑니다. 저는 베이비붐이 일었던 88년도에 태어나요.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올림픽이 한창이었죠.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저는 안타깝게도 혼외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부죠. 제 아버지는 그 원래라면 가정이 있었고, 제 친모는 소위 말해서 내연녀였던 거예요. 과거 흑자였스님도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특히 시골에는 남자 한 명이 여러 여자를 아내로 첩으로 들였다고 하죠. 당시엔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도 않고 그렇게 뭐 좋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기억에 남는 건 일주일, 이주일, 아니면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씩 그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제게 사주셨던 배지밀, 그 기억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버지가 이태리 타올로 제 때를 밀어주실 때 너무 아파서 울었던 기억도 있네요. 저는 그렇게 호러머니 밑에서 어찌저찌 크게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물심양면 저를 키우기 위해서 식당일, 뭐 베이비시터 등의 일을 하시면서 아주 힘들게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호러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받으며 크게 됩니다. 힘들게 절 키우시던 어머니께서는 제게 참 애정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내는 네 하나뿐이다. 바르고 착하게만 건강하게만 크거라. 니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거라. 이 애미가 니 키우려면 뭔들 못하겠노. 이 말씀이 항상 제 심금을 울렸고, 아,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려야겠다 라고 어렸던 저는 이제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래서였을까요? 그 어머니께 받은 사랑만큼 어머니께 받은 상처는 지금도 절 괴롭히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죠. 이거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저를 폐류나 호로새끼로 욕하실 수도 있고, 제가 하는 말들이 온갖 핑계, 변명거리로 여기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저도 딱히 부정하고 싶진 않고 그런 분들을 이해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겠죠. 유치원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음식을 가린다는 이유로 저를 이제 내복만 입힌 상태로 엄청 때리고 바깥에 내쫓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유치원 선생님이 퇴근을 하시면서 저를 발견을 하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아마 제 나이 또래인 분들이라면, 제가 88년생이니까 이런 경우를 아마 생각보다는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다면은 아주 난리가 나고 SNS 박제되고 경찰서 조사받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저는 그랬던 횟수가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항상 좀 무서웠고 어머니 말씀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했죠. 그냥 어머니 말씀은 무조건 옳다 믿었습니다. 그냥 제가 틀렸고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집에 압류딱지가 붙지 않게 하려고 어린 저를 집에 두고 누가 두드려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절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이제 보정을 잘못 써셔서 빗독촉에 시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정확하게 자세한 기억은
안 나네요. 어떤 정황이었는지.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그 현관문을 막 두드리면서 거기 누구 계세요? 아니 도대체 몇 번째야? 고함을 지르던 어떤 아저씨들의 목소리가 어린 저로서는 너무나 공포스러웠죠. 정말 집안 전체가 살얼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늦게 어머니께서 집에 오시면 어머니께서 사다 주신 붕어빵을 먹으면서 제가 어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렸던 기억도 나네요. 그 어려운 집안 사정이지만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어머니를 그래도 믿고 또 어머니는 저를 믿고 서로를 믿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겨울 추울 때는 보일러물이 나오지 않아서 버너로 물을 데워서 찬물과 섞어서 이제 샤워를 했고 좁은 전기장판 위에서 어머니와 저는 부둥켜 안고 이불 덮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에는 이제 선풍기랑 젖은 수건에 의존해서 살았어요. 뭐 에어컨은 꿈도 못 꿨고 그래도 어릴 때는 잘 먹어야 한다고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사다 주셨어요. 뭐 고기 반찬이나 야채 반찬, 뭐 요리도 많이 해주셨고요. 이렇게만 보면은 힘들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는 유년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고요. 하지만 그 현실과 제가 느낀 경험은 너무나 달랐어요. 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면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니께서는 제게 거의 매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는 내 없으면 웃잘라 그라노. 자식 하나 키우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사는 이게 애미라는 거다. 알겠나? 니는 애미가 밖에서 고생하고 왔으면 아들이 돼서 뭐 해야겠노? 저런 말들을 숨 쉬듯이 들었고 당연히 어렸던 저는 그리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던 저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시면서 술을 너무나 많이 드셨다는 거죠.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해보면서 일 끝나고 술 드시는 거를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드시는 술의 양이 좀 너무 지나쳤던 거고 그리고 제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어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정말.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자려고 이제 눈 감고 있는 저한테 와서 아이고 이쁜 놈 하면서 이제 볼에 뽀뽀를 하시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정색을 하시면서 야 안 자네. 니는 애미가 한 잔 했으면 애미를 주물러 주던가 해야지. 자는 척을 하노. 라면서 제 머리통을 강하게 때리셨습니다. 진짜 세게. 그래서 어머니께 또 맞고 또 욕먹을까봐 다시 눈을 뜨고 어머니를 제가 어깨며 다리며 안마를 해드리면 계속 해달라고 하셨어요. 참 그래서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 고사리 손으로 손에 쥐가 날 때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하세요. 좀만 더 주물리라. 니는 애미 죽으면 고하다. 알겠나? 아이고 시원하다. 니는 애미 없이 살겠나? 내는 니가 전부다. 니 없으면 황마 죽읍비끼다. 그렇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데 그 어린 저로서는 어머니 없는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슬퍼서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런 대답을 하면 어머니는 항상 당연하지. 니는 애미 말 들어야지. 효도해야지. 라며 또 10초 있다가 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은 좀 심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동네에 있던 조그만 게임기 옆에 그 제가 좋아하는 공룡 인형이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을 주워서 집에서 이제 그 인형을 닦고 있었더니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왔다고.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릴 적에 우리는 뭐 소주나 담배를 미성년자가 뭐 뚫어서 산다, 뚫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심부름 왔다 하면은 그냥 뭐 신분증 검사고 뭐고 없고 그냥 바로 다 줬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소주 심부름도 자주 시키셨는데 제가 소주 이름을 까먹어서 소주를 잘못 사왔다고. 그리고 우유 유통기한을 제대로 안 봤다고. 그리고 제가 길 가다가 예쁜 꽃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이거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그 꽃을 꺾어다가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잡초를 뽑아왔다고 그 초등학생이었던 저를 두드려 팬 다음에 밖에 내쫓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지하죠. 정말 온몸이 피멍이 들고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몸에 난 멍들을 보시더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전화하고 그 이후의 일은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담임 선생님이 예수쟁이라고
엄청 욕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요즘 세상이면 이건 완전 인터넷에서 조리돌림감이죠. 그런데 정말 큰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단순히 두드려 맞고 쫓겨나는 건 그래도 괜찮았어요.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안 씻은 발로 어머니가 미리 닦아놓은 바닥을 한번 짚었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갔다 와서 신발을 벗고 발을 방 안에 내딛잖아요. 근데 제가 살던 집은 화장실이랑 현관이랑 완전 붙어있는 좁은 아파트였어요. 완전 낡은 아파트죠. 신발을 벗자마자 화장실 슬리퍼에 발이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화장실 그 문지방을 밟았던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거를 발견하시고는 니 도저히 못 키우겠다. 니 애비한테 가라. 라고 하시면서 걸레를 집어 던지시더니 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너가 아들 데리고 가라. 내는 더 이상 야 못 키운다 하고 끊으시고 몽둥이로,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단소였습니다. 저를 막 때리시면서 나가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저는 쫓겨나서 계단에서 멍을 때리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용서해 줄까 생각하며 그 멈추지 않는 눈물을 계속 닦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아버지께서 이제 집 앞에 나타나셨고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이제 어머니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으로 이제 이끌려 가게 됐어요. 거기 갔더니 뭐 낯선 공기, 뭐 낯선 공간, 이 낯선 사람들, 제 친부의 본처이신 큰어머니라고 제가 칭했던 분은 저를 정말 가엾어 하시면서 환대해 주셨어요. 어릴 때는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이제 바로 제가 오자마자 밥상을 차려주셨고 아버지와 저는 이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밥 먹는 도중에 느껴지는 이 의붓 형제들에 대한 눈치와 일촉즉발 같은 뭔가 무서운 그 분위기가 이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친부의 집으로 쫓겨난 경험이 4차례 정도 되는데 가장 마지막이 중1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교복은 입었지만 영락없는 초등학생의 모습을 한 저는 저한테 너무 커서 널널한 그 교복을 입고 아버지에게 이끌려서 또 그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그때 쫓겨난 이유도 진짜 어이없는 이유였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가 사주신 필통을 잃어버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맨날 잃어버린다고 그때도 참 싹싹 빌었었죠 진짜.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또 쫓겨나서 거기서 또 밥을 먹고 있는데 의붓 형제 중에 의붓 누나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엄마는 악마 중에 악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께서 말 조심하라는 소리와 함께 다툼이 시작됐고 덩달아 저도 화가 나서 우리 엄마가 왜? 라고 외쳤다가 아버지께 너는 가만히 있으라며 뺨을 맞습니다. 어디 금방식으로 니는 저 방 가 있어. 정말 서름이 한 몸에 느껴졌었죠. 예. 그러던 와중에 중1 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그와 동시에 저희 어머니와 큰이모와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저희 어머니의 삶은 더 팍팍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제게 했던 말씀들이 좀 더 심해졌어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1이 된 아들도 지 아버지한테 보내버렸던 거죠. 당시 다시 아버지와 저는 다시 어머니께 찾아갔더니 문을 안 열어줬고 이걸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께서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집안 내부는 술 냄새로 가득했고 정말 참혹했어요. 소주병, 맥주병이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내쫓으신 이유로 술에 거의 그냥 취해서 일도 안 다니시고 술에 취해서 몸도 못 가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웃긴 거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고 고함과 욕설을 남기신 뒤에 저를 남겨두고 가십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어머니와 살게 됐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여자도 참 불쌍한 여자였구나. 하지만 자식한테는 또 왜 그랬을까 하는 양가 감정이 들어요. 이제 나이 40 가까이 돼서 보니 어머니께서 하신 대부분의 말씀은 가스라이팅이더라고요. 이 가스라이팅의 사례는 이미 여러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넌 나 없으면 고하다, 난 너 없으면 죽어버릴 거다 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말들이었던 거죠. 그것도 미성년자 자식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참 무서운 말인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어머니가 참 딱하기도 해요. 얼마나 인생 사는 게
답답하고 갑갑했으면 그런 소리를 또 했을까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께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벽증이 있었던 어머니는 밖에 한 번이라도 나가면 일단 씻는 건 기본에 방바닥을 들어올 때마다 닦으셨습니다. 이게 같이 사는 사람은 정말 곤욕이에요. 앞서 언급한 대로 신발 벗자마자 화장실 슬리퍼에 발이 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삶을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사춘기가 되니 반항심이 생겨서 그걸 왜 매번 그렇게 닦아야 해요? 이렇게 따지면 어디 어른한테 눈치켜 세워서 말 대꾸하노 하시면서 여전히 때리셨어요. 중학교 때 에피소드 중 또 하나는 제가 중1 때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한 살 차이죠. 밖에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랑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요. 자주 가던 그 동네 마트 오락기에서 게임하던 그 6학년짜리 그 녀석이 옆에서 오락기를 같이 구경하던 저와 제 친구를 뭘 쳐다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는 갑자기 집에 빨리 가봐야 된다면서 먼저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 몸집이 장난 아니게 컸거든요. 이 교복은 입었지만 초딩 그 자체였던 저는 이 자존심이 그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라 했냐 하다가 싸움이 났고 거의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그렇게 맞고 나니 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걔가 뚱뚱하다고, 덩치가 크다고, 닌 센 놈한테 가서 싸워서 이겨야지, 무조건 가서 더 싸우고 이기고 온나 사나 자식이 안 나가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1짜리가 어른도 아니고 어른들도 상대를 보고 이게 싸울 각인지를 보고 싸움을 붙을지 말지 굽힐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어린애 보고 덩치 2배 큰 놈하고 싸우라고 내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엄청 자존심이 강하셨죠. 아마 그걸 제가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셨던 것도 같아요. 그렇게 저는 어느 영화처럼 약했던 주인공이 계속 훈련하고 계속 싸워서 결국에는 이기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한 번 더 싸우게 되고 더 젖터져서 옵니다. 그렇게 그 오락기가 있던 골목을 지나기가 무서웠던 저는 이제 그 골목을 피해서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고등학교 때는 여전히 집은 더더욱 어려워졌고 제가 돈도 없고 초라해서 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고 당시에 비싼 PDP며 무협 소설, 만화책 등은 꿈도 못 꿨고 주말에 친구들과 뭘 먹거나 뭐 옷을 사거나 놀러 간다?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 돈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죠. 그래서 그 흑자의 스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제 스스로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막 스스로 주눅 들고 스스로 창피해 하면서 학교 교재비며 수학여행비, 급식비 등을 어머니께 눈치를 보면서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동아리를 들었었는데 동아리 선배를 잘못 만나서 하굣길에 몰래 이제 골목으로 잡혀 들어가서 두들겨 맞기도 했었어요. 당시 저는 정말 왜소하고 키 작은 멸치였어요. 흑자의 스님의 보배인 님처럼. 그러니 더 심했죠. 참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유년 시절을 어떻게 버텼나 싶네요. 당시에 저에게 지금의 저는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말없이 안아주고 싶어요. 고생했다. 고생 많았어. 그리고 그랬던 저의 암울한 학창시절 현실을 어머니께 그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요.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괜히 어머니 더 힘들게 할까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고 싶었지만 이 지방 국립 명문고라는 이유로 어머니께서는 엄청난 반대를 하셨어요. 당시에 고교 평준화가 된 지 몇 년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냥 당시 뺑뺑이로 들어간 것 뿐인데 실업계 안 갈 수 있는 턱걸이 그 수준이었거든요. 그냥 뺑뺑이로 들어간 것 뿐인데 말이죠. 그렇게 이제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혈기왕성했던 고2 때 저는 야동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 몰래 보다가 어머니께 파일을 들켜버린 적이 있어요. 그 야동을 들키고 나니까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친놈을 키웠다. 어떻게 저런 짐승만도 못한 걸 보노. 네가 사람 새끼가 라면서 갑자기 서글피 우시더라고요.
저는 손과 발이 닳도록 어머니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빌고 어머니 달래느라 거의 2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야동을 들킨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일찍 퇴근하고 설거지를 하고 계신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때 TV를 보던 저는 우당탕하는 소리를 듣게 됐고 예감이 좋지 않아서 그 소리가 나는 제 방으로 가봤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달려가서 창문을 힘겹게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창문에 올라서 계셨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저리 가라. 난 짐승 새끼를 키웠다. 키워봐야 뭐하노? 확 죽어 뺄기다. 그 사춘기 아들이 야동을 봤다고 자살을 기도한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때부터 솔직히 어머니의 눈물에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자살 기도를 보통 하는 사람들은 또 아무도 없을 때 하잖아요. 유서를 남기던지. 근데 이제 아들이 버젓이 있는데 자살 기도를 한다? 그냥 저 보여주려고 저한테 경고성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끌어내려 구조 아닌 구조를 하고 어머니께 또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탓, 자식 탓, 부처님 탓을 하셨어요. 정말 그걸 3시간 정도 들으면서 저는 계속 싹싹 빌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죽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길고도 힘겨운 어머니와의 그 지겨운 그 대화, 말다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께서는 술을 더 많이 드셨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억눌려 있던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어머니께서 퇴근하고 또 술주정을 저한테 하실 게 분명했고 정말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머니가 사오신 소주를 싱크대에 버려버렸고 그걸 본 어머니께서는 무슨 짓이냐면서 제 멱살을 잡으셨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소주잔을 벽에 던져서 깨트리면서 외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제발 그만. 제발 그만. 그러고 저는 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있다가 또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식칼을 들고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라면서 제게 칼을 들이댔고 저는 놀란 마음과 이제 분노에 휩싸여서 단숨에 어머니 손목을 잡아버립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맞던 제가 아니었어요. 고2 말쯤부터 맨몸 운동도 시작했고 힘은 이미 어머니보다 강했으니까요. 우리 같이 죽자! 죽자! 이렇게 외치던 어머니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요? 하면서 밀쳐버렸고 이 장롱 문짝에 어머니는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훗날 어머니는 저를 헐뜯을 때마다 그 가족 친지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저놈의 새끼 때문에 허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아이가. 저놈의 페루나 새끼 저거. 고3이 되고 그런 환경이 변했을 리 없죠. 그래서 공부를 잘했을 확률은 당연히 낮았습니다. 물론 뭐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개천에 용나는 케이스도 분명 있지만 사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나쁜 길로 빠지거나 방탕해지죠. 저는 뭐 수능은 당시에 당연히 말아먹었죠. 그리고 20대 초반을 놀거나 공장일, 여러 알바,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보다 군입대를 조금 늦게 시작했고 힘든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죠. 제가 방황하던 과정이나 당시 생각들은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어머니는 제게 용돈을 조금씩 주셨고 저도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부탁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대학생인데 돈을 타쓰기만 하면 모양도 빠지고 아들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주말마다 뷔페 알바, 노가다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도 받고 생활비 대출도 조금 받았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대학생이고 성인이었던 저를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콧질질이 아이처럼 대하셨던 것 같아요. 대학교가 집에서 먼 목포에 있었는데 내가 네 용돈 주려고 또 일 갔다 온다. 필요한 거 없나? 엄마가 음식 해놨다. 니는 엄마 덕분에 거기 다니는 줄 알아라. 뭐 가스라이팅도 여전했고 제발 그만 줘도 된다. 하지 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흑자의 스님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마냥 어머니 본인 방식대로였어요.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어머니는 갑자기 왜 연락이 없냐면서 계속 저를 불효자, 나쁜 아들로 프레임을 씌우셔서 저는 그걸 달래드린다고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흑자일스님 과인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살갑고 사회성이 엄청 뛰어난 놈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께 아들 된 최소한의 도리는 다하자 주의였는데, 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다 본인이 원하는 기준이자 너무 높은 것들이었던 거죠.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선후배 동기들과 야식을 먹거나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죠. 저도 제가 다니던 학교 특성상 그런 자리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돈이 부족하면 알바로 충당하거나 도저히 돈이 없어서 힘들 때 어머니께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던 제가, 제 자신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 어머님께 받는 돈이 그냥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 빚이 되는 건데도 말이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랬습니다. 무슨 대학교가 돈이 그리 많이 드노? 내 니한테 준 돈 다 기록해놨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국립대지만 생활비나 회식비, 동아리비로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학교 학생들 중에서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편이 아니었음에도 그랬습니다. 주변 동기들은 제게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했어요. 형, 주말에 알바 그렇게 빡세게 하고 어떻게 학교를 다녀요? 공부만 해도 빡세고 특훈만 받아도 죽겠는데? 그리고 제 동기들 중에 저는 나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동생들한테 엠빵을 하거나 얻어먹는 게 좀 그랬어요. 이거는 장수생이셨던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하고 회기사로서, 그 선박 기관사로서 컨테이너선에 승선을 합니다. 직업 특성상 이제 해외에 오랜 기간 있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에이 엄마 또 왜 그래요, 죄송해요 라면서 이제 달래드리기 바빴죠. 선박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극도의 피로감, 졸음, 뜨거운 기관실, 숨막히는 작업 환경,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힘들죠. 그렇게 대략 3년의 시간이 지나서 한국 땅을 다시 밟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한 결과 저는 이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되었고, 선박 기관사 때 어머니께 제 모든 돈을 드렸고 알아서 잘 쓰시라고 했는데, 이 공무원이 되어 보니까 선박 기관사 때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니 그 어머니께 전부를 드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적게는 뭐 2, 30만 원, 4,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대로, 그리고 성과금이나 명절 떡값은 다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 2년차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드리는 돈은 더욱 적어졌지만 이제 항상 어머니를 챙겨 드렸고, 뭐 나들이, 여행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어떤 가학적인 말씀도 그냥 흘려듣고 참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와의 갈등들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생길 갈등들을 위한 작은 불씨였을까요? 제가 결혼을 결심하면서부터 어머니와의 갈등은 이제 최고점을 찍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께 여자친구가 있으며 결혼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날 이후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네 마누라 생겼다고 마누라만 챙기면 엄마는 황마 추급비끼다. 제가 20대 때까지 죽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하셨는데, 제가 나이 30이 되면서 어머니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면은 이 30대 때부터는 항상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죽고 싶으시다고요?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죽고 싶다, 죽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게 그렇게 무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30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겠다고요? 그러셔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니는 애미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기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아니 사람 목숨 가지고, 그것도 자기 목숨 가지고 자식 협박하는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게 바로 엄마예요. 그럼 똑같이 잘못 키웠니 어쩌니 뭐 그런 말씀, 뻔한 말씀 또 하시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저는 또 연락 문제와 결혼 예단 문제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드리니까 어머니께서는 또 과거의 이야기를 하셨고, 화가 난 저는 어머니께서 지금 누나들과 왜 연을 끊고 있는지, 그로 인해 엄마 속이 왜 썩게 됐는지 어머니께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과거에 맺혀 산다느니, 자긴 그런 적이 없다느니, 내가 그건 미안하다 하지 않았냐느니, 같은 레파토리와 거짓말들로 이제 저와 말다툼을 계속 하셨죠. 여기서 저는 뭐 큰 누나는 솔직히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작은 누나를 이제 이야기 잠깐 하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